2년 전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이 뒤숭숭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조기 귀국 물론이고 출당 조치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 전 대표는 예정대로 22일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는 입장이고요. 언론을 통해서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를 살포한 걸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계속적으로 공개된 상황이죠. 현 상황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 7인의 김영진 의원과 스튜디오에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곤란한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도 지금 돈봉투 상황 좀 엄중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에서 나왔던 그 사건 자체가 네. 당내에서 엄청난 충격을 던졌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전 정치 시대에서 그 있었던 부분이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정치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해소됐다라고 보는데 네. 일본에서 그런 분이 나타나서 대단히 충격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4.19 혁명 기념사에 이 민주주의가 돈에 대한 매수가 되고 있다. 사기꾼의 농락이 되고 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그 수유리의 4.19 혁명 그 기념관 묘지에서 했던 네. 그 국가 기념식에 참석해서 가셨군요. 그 내용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네.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4.19 혁명 63주년 기념식에서 과연 사기꾼이란 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 그대로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에 의한 농락은 아마 이승만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을요?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 열사들이 4.19 민주 열사들이 그 거리에 나섰고 아마 이게 그런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4.19 묘지에 있는 민주 열사들이 묘지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서 했었던 대통령의 발언과 예. 또 여러 가지 추모 공연을 봤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이 떨어지는 메시지와 추도사 그리고 공연이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말의 그 무게와 깊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흔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했을 것이라 해석은 하셨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4.19 혁명 민주 열사들이 돈에 의한 매수, 부정부패, 독재에 항거했던 그 기념식 자리에서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저도 도저히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봉투 지라시도 혹시 돌고 있는데 20여 명의 의원님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혹시 의원님 명단 보셨습니까? 뭐 저는 특별하게 명단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어떤 형태로 그 찌라시 명단이 그 유통이 되고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 대비해서 네. 검찰의 정치적 고려나 아니면 정치적 기획 이것을 벗어나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찌라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라시가 가짜 뉴스일 것이다. 뭐 일단은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그 해당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직접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거는 뭐 혹시 모르시죠? 뭐 제가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어떤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당 의원들과 그리고 연관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예. 실제로는 언론에 나왔듯이 그 지금 송영길 대표나 윤관석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했다. 이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가 송영길 대표라든지 윤관석 사무총장 조사가 끝난 이후에 될 것이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얘기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 장경태 의원도 그렇지만 뭐 또 정성원 사과는 하긴 했지만 이게
10대 차비 정도의 발언이 밖에 안 된다라는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긴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돈봉투가 돈이 선거에 좀 부러진 상황인데 그 부분은 사과를 했고 저희가 앞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 할 것 같으면 사퇴해라고 장경태 의원이나 저기 정성 의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심각성과 엄중함 이런 것에 비춰 봐서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바로 사과 입장문을 냈고 예. 또 다른 의원들도 제가 보기엔 그런 발언보다는 진솔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드러났을 때 명확하게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입장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에게 민주당의 입장을 좀 진솔하고 정확하게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돈의 액수의 차이를 벗어나서 네. 사실은 구태 정치 문화에서 전개됐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관계법 개정,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네. 사실 2004년 이후로 돈 쓰는 정치를 바꾸는 변곡점이 됐고 진행해 왔는데 당내 선거에서는 여든 야든 그 문화가 아직은 다 척결되지 않은 형태에서 나온 마지막 제가 보기엔 잘못된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화나 행태는 혁신돼 나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자꾸 7인회 얘기해서 그런데 7인회 의원님들 중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은 그거 검찰 언론 플레이다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 진술이나 뭐 증거 같은 거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분의 이 관계에서 지금 두 사람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받았지만 한 사람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송영길 대표랑 윤석만 윤관석 의원은 아직 안 진술하지 받았으니까.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 도대체 어떤 실체적 진실인지가 불분명하고 또 해당 의원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그 십자가 발기 형태로 밝혀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번 오더라고요. 받을 네, 7인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냐 아니 해서 네. 물론 그런 사실도 없지만 검찰에 의해서 피의 사실이 유출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나쁜 형태의 수사 방식과 언론 흘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7인의 누구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 사실은 나쁜 프레임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정 신문이 서울신문이 처음 단독 보도를 했는데 서울신문은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좋은 자세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으면 차라리 그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7인 하지 말고 누구 확인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모든 어떤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몰랐다고 했는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몰랐다는 주장도 조금 힘을 잃는 것 같고요. 결국은 빨리 귀국을 해야 된다 이런 당의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당 안팎에서 그런 요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실제로 사실은 네. 2021년 이 사건 자체가 전당대회 시기에 일어났던 그렇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전당대회에는 3명의 후보가 있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송영길 대표 후보였고 송영길 대표 후보 캠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 전체에서 확인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송영길 대표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귀국해서 실체적 진실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표 후보였고 그 이후 대표를 역임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발언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중한 사과의 말씀이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22일 날 기자회견 한다 그 얘기만 지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물론 뭐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 갔던 개인적인 일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뭐 학교에서의 강연 그리고 수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간담회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고 본인이 중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네. 당 대표를 지냈던 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들어와서 그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송영길 대표가 내일 모레 토요일인데 아마 예정돼 있지만 빨리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해서 오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 조기 귀국 필요성은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탈당 출당 요구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비명계 친 이낙연계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당해라 선제적으로 제명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네. 당내 선거에서는 그 처음으로 나왔던 아주 충격적이고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당내 국회의원들과 그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지금 천차만별이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저는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의원들과 당원들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실체적인 진실과 사실을 밝힌 이유, 그에 합당한 조치와 처방을 하는 것이 그 필요하고 네. 이런 이 진단과 처방 그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 행태를 저희들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새로운 민주당 재창당에 버금가는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일각에서는 또 이심 송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송 전 대표랑 이재명 대표 연관성도 관련성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해라 비대위 구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상황 전체를 좀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저는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진중한 유감의 뜻을 하면서 그 이후 실체적인 진실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그런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과정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제가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사무총장 하셨어요? 예,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김영진 사무총장 체제에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그로부터 그 1년 전인 2021년 그렇죠.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2021년 10월부터 제가 송영길 대표와 함께 사무총장으로 당의 실무를 총괄했고 대선을 이끌었던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송 대표의 상황과 내용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송 대표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돈 뭐 오고 가고 이거 다 하실 거 아닙니까? 대선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돈 봉투가 없었어요. 그렇죠. 대선에서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경선과 대선을 치렀고 대선 경선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보고했고 그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한 번도 이 문제에 관해서 선관위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정치자금법을 지출했고 선거자금을 지출했고 전국에 있는 253개 지역위원회에 합당한 정치자금과 선거사무원 수당 등 재반의 비용들 그다음에 모든 비용들을 법적 절차에서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치자금 지출과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 돈의 문제에서는 깨끗하게 처리해 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그때 2021년도 전당대회 할 때 그때가 지금 돈 봉투 가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때가 좀
이해가 안 되시겠네요. 저는 사실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박기태 국민의 그러니까 2008년도죠. 예. 새누리당 대표 시기에 예. 그 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많았고 저도 많이 목격했던 사실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대의원 비중을 확 줄이고 그리고 국민의 비율을 확 늘려서 네. 실제로 돈에 의한 그 당내 선거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유효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무엇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선거를 3번 치렀고 예. 당 대표 선거에도 같이 했던 적이 있고 또 그 대통령 선거를 총괄 선거 회계와 돈을 지급하고 결산했던 입장으로서는 저는 다 그래도 우리는 극복해 나갔다라고 보는데 저도 충격적이고 엄중한 사건을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돈봉투 논란이 이제 곧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선거가 있는데 경선이 있는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는 항상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그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여러 상황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제가 보는 이번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소통. 그러니까 좀 소통이 부족했다.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한다든지 당무를 처리하든지 법안을 처리할 때 의견을 좀 주고받는 게 좀 부족했다. 예. 두 번째는 여러 다양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양한 분파와 의원들이 있었는데 통합에 좀 부족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총선 승리를 누가 만들 것인가. 요 소통, 통합, 총선 승리 세 가지를 아주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이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네. 지혜, 결단 이런 게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엔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다고 하니까 질문 좀 드려보면 송 전 대표가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거는 그 송 전 대표만 알고 있고 송 전 본인만. 대표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당 대표와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인천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의심하진 않을 것이다. 네. 돈을 직접 관리했던 입장에서 저는 제가 보기엔 당 대표 후보가 돈을 관리한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밑에 사무총장이나 그 밑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모든 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사무총장을 통해서 전결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에게 그 역할을 맡기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